네, 오늘 장도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의 분 민경철 위원 먼저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의 분 좀 형식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후보군들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또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게임 관련주, NFT 관련주들은 조심해서 보자고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뭐 10월 말부터 우리 11월 달 계속해서 NFT 관련주, 우리 10월 초에 뭐 혹은 9월 달에 8월 달에 바닥에서 NFT 게임주들 매수하라고 할 때 기회 놓치신 분들이 맞아요. 이제 와가지고 고가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거 보고 정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마음을 드시겠죠.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네. 실제로 위메이드를 지난주에 고가에 샀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이미 폭등한 NFT 게임주들 하면 안 된다. 바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혹은 바닥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지금 박앤세일 진행하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강조 드렸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위메이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게 돼가지고 손실이 크게 발생되신 사례를 좀 듣고 굉장히 너무나 좀 마음이 아팠는데 자 일단 테마는 돌고 돕니다. 네, 지금 윤석열 관련된 정책 테마 폭등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테마 돌고 돌기 때문에 올라가는 테마군들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바닥에서 혹은 지금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거래하는 것만이 우리가 최고가 폭등한 고점에서 이제 막 차익실현 떨어지는 그 칼날을 좀 피할 수가 있다라는 좀 첨언의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작년에 실적 안 받쳐주는데 코로나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몇천 % 폭등한 종목들 다 지금 폭락했습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고가 대비 수십 % 무너졌습니다. 지금 실적 기반하지 않고 폭등하는 NFT 관련주들 과거에 뭐 앞으로 미래에 정말 실적을 만들어줘서 이게 지금의 뭐 진단키트로 비유하면 뭐 실제 실적이 나온 뭐 SD바이오 센서라든가 시젠처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주가가 고가 대비 굉장한 큰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코로나 관련주, 우리 NFT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 혹은 앞으로 발생시킬 모든 테마와 이슈에 부합되는 종목들 실제 실적 상승 없이 이슈와 테마만으로 폭등한 종목들은 그 끝이 굉장히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조언의 이야기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언만 있다면 그건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또 대시세 분출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잘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TBC도 그렇고요. 램테크놀로지는 진짜 효자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급등 양상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만 보고 그리고 나서 TBC 종목 우리 램테크놀로지 종목들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 게임주들 폭발할 때 이거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 NFT 관련된 이슈, 뭐 MSG, 라면 스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지금은 우리 NFT인데 NFT 블록체인 주말 동안 우리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이 좀 무너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 게임주들도 고가에서 자 우리 위메이드 종목 같은 경우도 24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정말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자, 이게 처음 시작된 게 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20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밑으로 정말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대전에는 많이 보인다. 밑으로 많이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고 자, 반대편에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결국에는 올해 최대 실적 기록하고 그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는 우상향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제가 강조해 드린 66,000원, 67,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다시 79,000원 영역대까지 지금 우상향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제가 우리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자 올해 연말 결산 기준 우리 SK하이닉스 기업의 청산 가치가 86,000원인데 9만 원까지 빠진 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이거는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10만 원, 12만 원까지는 그냥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남겨드린 이후에
벌써 40%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12만 원 뚫어내면요. 저는 하이닉스 15만 원까지 중장기적으로 추가 시세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전망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장기 입평 라인 때 매물을 뚫어내고 슈팅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우리 주먹계에서도 네. 우리 주먹에서 그 지역을 제패하고 서울을 제패하고 대한민국을 제패하면 그 제패한 우두머리 두목이 어깨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 밑에 있던 오른손과 왼팔들의 어깨가 더 높아지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형님께서 슈팅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그 밑에 있는 우리 오른손 왼팔 종목들, 반도체, 뭐 중형주들, 네. 중소형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정말 어깨 높은 줄 모르고 폭발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11만 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네. 중장기 관점에서 위로 15만 원 구간까지 추가적인 슈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자, 고가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종목들을 농포시장 잡고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 밑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네. 삼성전자도 8만 원, 9만 원대 우리 물려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1차적으로는 제가 7만 9천 원 도달하느냐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3,050, 3,100포인트, 3,2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램 가격 하락 멈췄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제 뭐 서버 증설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견고하고 수요 견고하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증설하려고 했으나 미중 갈등 때문에 대규모 투자 진행되지 못했고요. 공급망이 늘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수요는 일정한데 우리 공급은 늘어나지 못했다. 정정하겠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더 늘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네. 자, 램테크놀로지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상한가 3번 노려봤었던 종목이죠.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을 자, 이미 폭발한 고점에서 공략한 종목이 아닙니다. 맞아요.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된 그날 저희가 종가 배팅 공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1월 달 공략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자, 상한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노려보고 오늘도 네. 장중에 자, 플러스 11에서 20%까지 그냥 우리는 싸게 잡았을 뿐인데 알아서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지금 급등락 반복해 나가면서 전고가 다시 한번 뚫어내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시세 초입에서 잡는 그 이유가 이 램테크놀로지 종목에서 좀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래량 없는 재미없는 구간에서 시간 보유를 하시던가 네. 아니면 이제 대시세 초입으로 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손절 잡고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큰 시세를 노려보시던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라. 우리 트와이스 노래 중에 네. Yes or Ye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든 알았다고만 대답해라 네. 라는 노래인 것 같은데 주식은 싸게 잡거나 바닥에서 잡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잡아야 된다. 바닥5 대시세 초입, 내일의 붐 이렇게 좀 yes or 변경해서 yes로.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시세 분출 초입에 있었던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서도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강력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 미리미리 담아 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TBC 같은 경우에도 대바닥에서 잡은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또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뭐 이건 홍준표 관련주긴 하지만 윤석열 정책주들도 지금 네. 오늘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 테마주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감히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뭐 이끌 수 있는 말의 힘은 없지만 네. 제가 타임머신 타고 온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선 국면에서의 차트를 제가 다 돌려본 결과 대선이 끝나면 정책주를 제외한 우리 인맥주, 혈연주, 뭐 아니면 학연, 지인, 인맥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전부 다 폭락하게 된다. 자,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600조, 이제 국가 예산이 600조로 늘어났죠. 기존에 550조에서 내년에는 600조로 늘어났습니다. 600조 국가 예산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 600조 예산을 쓰면서 어떤 기업의 수혜를 입을 것이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었던 정치 테마주들이 막상
특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락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정치 테마주라는 게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무언가 그림들이 그려져 가고 있다. 우리 실제로 큰 수익을 거두는 자들은 대선 전 몇 년 전에 만들어진 바닥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이거를 주가를 붐업을 시켜서 네. 고가에서 대선 끝나기 전에 차익 실현 진행하고 나오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폭등한 고가에서 대통령 되면 주가가 3만 원 갈 거야, 5만 원 갈 거야, 20만 원 갈 거야 라는 그런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거래를 진행하시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그 폭등한 정상이 내려올 준비를 했어야 됐던 하산 준비를 했어야 됐던 그 매도하기 좋은 구간을 반대로 추격 매수를 좀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모든 급등주, 실적 기반하지 않은 종목들에 해당되는 말이므로 반드시 좀 이 말의 의미를 잘 판단해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바닥에서 하거나 대시세 초입에서 하거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좀 진행하시기 바라면서 네. 자, 제가 우리 TBC 종목을 내일의 봄 코너에서 3번이나 방송에서 들고 왔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자, 이 종목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대선 끝나고 나서 정치 테마주 고가에서 박살나느니 우리 이미 자, 바닥에 위치한 우리 TBC 종목을 스윙 중장기 관점에서 대전환해가지고 기간 보유합시다. 자, 이미 홍준표 관련주로 3배 폭등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자, 리셋됐습니다. 과거에는 홍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3,000원까지의 시세를 다 반납하면 뭐죠? 리셋됐죠. 네. 그러면 이건 정치 테마주가 아닌 겁니다. 아니라고 물론 봐야 되네요. 네, 과거의 정치 테마 이슈로 주가가 3,155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치 테마주로 올라간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봐야 될 것 없죠. 같습니다. 그러면 뭐다? 리셋됐다. 그리고 이 구간이 자, 과매도 구간인데 이 기업이 망하는 회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존속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우리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주가가 무너짐에 따라 만들어진 그 공포감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묻어지는 순간에는 제가 큰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전망해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비중 15%까지 스윙 중장기로 물량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냥 수면제를 먹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수익과 행복을 한 방에 안겨줄 종목이다라고 제가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시에는 이렇게 거래대금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자꾸 이런 거 왜 자꾸 매수하라고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어제 장중 26% 정도 장중 급등 나왔고요. 자, 오늘도 장중 28%까지 지금 현재 23%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제도 장중 26%, 오늘도 장중 28% 시세 올라오면서 와. 우리가 공략한 매수가 대비 약 45%가 넘는 상승을 불과 네. 2주 만에 뭐 길어야 한 달 만에 뭐 2주 4주 기다렸는데 45% 수익 나면 기다려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바닥에 잡아가지고 이거를 기간 보유해서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을 때 사실 이 종목은 자, 어제도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과거의 대시세를 다 반납한 어디서 자, 바닥에서 그동안 조정 구간에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이 어제 터졌다. 그래서 어제 내일의 분 코너에서도 자, 우리는 이거 바닥에서 공략을 했지만 어제 기준으로도 슈팅 자리 만들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자, 플러스 28%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네. 자, 어제 제가 대시세 후보군으로 우리 소개를 시켜드렸던 우리 TBC 우리는 바닥에 잡았고 어제 슈팅 자리 만들었고 네. 오늘 추가 행복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본 종목이 종가상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추가적인 슈팅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2의 슈팅 자리를 오늘 또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근거에 대해서는 자, 보시면 자, 어제 뭐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래량.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의 캔들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자, 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제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우리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이 꽉 찬 장대양봉의 캔들을 만들면서 매도세를 이겨내고 위로 끝까지 올려버리는 강력한 캔들의 그런 수급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 막판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종가상 1,50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더 간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목표가는
뭐 여기서는 방송에선 공개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일단은 노랑톡에 뭐 입장에 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 TBC 종목 이제 노랑톡만 한 100개 드린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TBC 관련해서 노랑톡 입장에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의 종목군들, 자, TBC 종목뿐만 아니라 네. 자, 우리 3일 종목이라는 종목도 제가 홍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주가 자, 과거 시세 다 반납한 바닥에서 네, 공략하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추가적인 네, TBC를 추종하면서 네. 추가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TBC 놓치신 분들은요. 아직 안 간 네,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후보군들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TBC 이틀 합쳐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민경철 위원님이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샵 008 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면요. 내일 앱은 민경철 위원님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위원님이 여러 종목들의 후보군 알려주시면서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시면서 배워보시면 더욱더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관심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단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4개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데이터 솔루션 상한가를 갖고요. 오픈 베이스 12%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언스라는 우리 전자결제 업체인데 이 업체가 최근에 경영진을 교체했는데 그 경영진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안목이 있는 네, 그런 경영진을 우리 스카우트 해왔다라는 그런 이슈가 공개되면서 자, 전자결제 관련주가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인사 영입으로 인해서 갑자기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자,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임상 결과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이제 전임상 이제 임상 단계로 따지면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인데 이 초기 단계에서 이제 동물에게 이제 실험을 한 결과 그런 이제 완전 관해 유도 효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네, 뭐 실험 결과 이슈에 따라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저는 이 4가지 종목들이 네, 오늘 오후장 화요일 기준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가장 좋은 슈팅 자리 만든 종목은 우리 가족방 종목을로 빼놨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에서는 공개해 드릴 수 없지만 이제 나머지 후보군들로 추적했던 종목들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우리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 강의 좀 진행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자, 제가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상 자, 계속해서 이 박스권 구간 횡보를 하다가 자, 고가에서 최근 자, 13,000원에서 우리 8,000원까지 단기간에 마이너스 30% 이상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최근에 자, 조정 구간에서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면서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을 오늘 급작스럽게 좀 동반하면서 우리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과 이 직전의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단 하루 만에 좀 강력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밑으로 이제 10,000원에서 9,300원 사이 자, 위 가격대까지 한번 눌러주면 눌림목 구간에서 손절 잡고 시청자분들 네, 단기 시세에 노려볼 법한 네, 종목이다라고 네. 관심 종목 설정을 제가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네, 장중 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좀 대응 좀 진행해 주시면 지금 이제 막 그동안 힘없이 내리 꽂기만 하다가 네, 조정받기만 하다가 이제 막 네, 매기가 유입되는 그 대시세 분출 초입에 좀 자리를 한 상황이니 네, 관심 종목 추가해서 네,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시면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없는, 변동폭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서 단타를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올라가야 1%, 떨어져야 1%인데 어떻게 단기 시세를 뭐 누려볼 수 있을까요? 변동폭이 큰 종목들, 거래량이 터져주고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 단기 시세에 좀 누려보시는 게 올라타는 말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솔루션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이제 1호 공약으로 네, 지금 그런 코로나 사태에서의 그런 뭐 데이터를 기반한 과학적 방역을 네, 우리 공약으로 내걸게 되면서 우리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지금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네.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은 자, 모든 대권 후보가 관련된 긍정적인 정책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뭐 디지털 세계로의 대전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했고요. 네. 자,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사태를 우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과학적인 방역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를 쳤고, 그리고 본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자 11,000원에서 5,000원까지 마이너스 50% 이상 조정받은 우리 과매도 구간에서 이 최근 자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좀 돌파의 구간이 오늘 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직전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았던 자, 이 7,100원 라인. 이 7,100원에서 7,400원 라인이 자, 굉장한 저항 구간인데 이 저항 구간을 오늘 강하게 뚫어내고 막판까지 상한가로 마무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거의 이 저항 구간이 이 7,100원에서 7,400원 가격대가 앞으로 아주 강력한 좀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 이탈 안 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 보여지면 시청자분들도 단기 시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추천 자리를 만든 종목이 되겠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픈베이스인데요. 자, 이 종목은 자 굉장히 역사가 깊은 종목입니다. 뭐 일단은 뭐 인공지능 관련주, 뭐 삼성, 뭐 자율주행 관련주 혹은 뭐 안철수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이슈와 테마로 부각이 되곤 했었던 종목인데,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 7월달 우리 폭등했었던 그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 바닥에서 과거 대시세를 다 반납한 일봉상 바닥에서 최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자 소화하는 듯한 여기를 뚫어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수가 지난주 조정받으면서 돌파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다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종목이 자 지금 이 직전의 고가 영역대 4,300원 구간을 뚫어내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이 4,300원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냈을 때 저는 큰 그림에서 오늘 최근에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요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는 현재 시점이 저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자, 본 종목의 주요한 지지선은 3,600원과 저는 이제 3,800원 구간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600원, 3,800원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힘을 응축시키는 모습 보여지면 다시 한번 뜨거운 시대 전망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고요. 정책 관련주들은 계속 유심 있게 봐야 되네요. 정치 인맥주는 네. 위험하지만 정책주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러니까 정책주라고 해서 네. 그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요. 네. 정책주인데 고가냐, 정책주인데 바닥이냐, 정책주인데 대시세 초입이냐, 그 기술적 구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관련주, 똑같은 네. 코로나 관련주, 똑같은 치매 관련주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여기 8,000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은 우리 정책주로 8,000원에 있습니다. 이미 폭발했습니다.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첫 번째 바닥에서 했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전략 중 하나인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베이스 소개를 시켜드린다라는 알겠습니다. 이야기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우리 신테카 바이오고요. 자, 본 종목도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 주가가 5,000원짜리가 9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최근 다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돌파하기 위한 뭔가의 움직임이 오늘 포착됐다. 자, 역대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1년 동안의 주가 평균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일 한 번 더 여기를 치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일 이제 신테카바이오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저는 90% 이상으로 전망하니까 관심 종목 추가해서 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우리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네. 참고하시고, 놓치신 분들도 다음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거래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임상 이슈가 정말 뭐 실제 약이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닌데 이 임상 이슈가 좀 단기간의 관점에서는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면역 항암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활용해서 우리 뭐 마약성 진통제나 이제 뭐 항암제 관련된 이슈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될 만한 좀 파이프라인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여기서 동물 모델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테카바이오 오늘이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견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다양한 업종으로 또 기술적 분석까지 더해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해주시거든요. 이 모든 것 다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민경철 위원님 18일에 언택트 강연회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